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양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PPI 이후에 이제 더 높은 금리 그리고 더 오래가는 이 긴축에 대한 걱정, 이것이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런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볼지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가 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준이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을 위험이 있다. 한 단계 좀 더 그런 우려와 이런 지적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급브레이크 밟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가 좀 이렇게 완전히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뭐 부서지지 않으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익 2%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얘기를 방금 직전에 한 얘기를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인사 한번 또 드려야죠. 한국 시간 이제 토요일 아침인데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라멘트님, 내밤신쿵님, 신영객님, 신영기님, 이시대 막내님, 흰님, 왈드님, 폴 0118님, 폴 0118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천사 루시퍼님 모두 감사해요. 오늘 또 주말인데 3월 월스트리트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시장은 나스닥 S&P 500 0.58 뭐 0.28 정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다우는 좀 올랐어요. 같이 좀 보실 게 오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다가 4%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국채금리가 좀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단기 국채금리와 함께 국채금리도 같이 한번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어쨌든 증시에 계속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짚어드렸듯이 1월 PPI 이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4번 맞으니까 4연타 네 번째 맞았을 때 드디어 조금씩 이게 좀 심각하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ECB에서 그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좀 걱정이 좀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상황, 이제 서머스 발언부터 또 이제 빠르게 한번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서머스는 이제 주로 이제 블룸버그에서 유료 인터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서머스 인터뷰는 사실상 거의 쉽지 않아요. 외부 인터뷰가 쉽지 않고 서머스는 유료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라 보시죠. 3월 0.5%포인트 금리 인상 얘기는 좀 너무 이르다. 하지만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좀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연준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좀 이제 견고하다. 이게 좀 계속 뭐 CPI, PPI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요.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오늘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고 긴축한다는 거는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한 브레이크를 밟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경제가 너무 강하죠, 지표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중앙값 CPI 이런 게 7%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가시면 중앙값 뭐 이제 CPI나 PCE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 보면 이제 7% 뭐 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긴 퍼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이나 금리 인하 전에 아무래도 지금보다 금리를 더 높여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최종금리가 시장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높아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했어요. 같이 한번 조금씩 더 볼게요. 그래서 그 리스크 중에 하나는 연준이 브레이크를 매우 세게 밟을 수 있다. 그러니까 very very hard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25씩 계속 밟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겠죠. 더 빨리, 그러니까 0.5로 가든지 아니면 더 오래
그 돌에 가는 것도 있고요. 더 높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 그 다음에 그런 폭 이것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지속 기간도요. 이 세 가지가 다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3월의 0.5는 조금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결국 이제 CPI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가 한 번씩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도 늦진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2월 CPI가 확 좋을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 에리언은 사실 2월 FOMC 할 때도 0.5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0.5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머스랑 엘 에리언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갈리긴 하죠. 서머스는 아직 0.25는 너무 0.5 이상 하기엔 좀 그래. 일단 0.25로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엘 에리언은 0.5 쪽에 좀 더 기울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0.5 이게 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제도 이제 블러드나 이런 사람들이 0.5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속도 부분 그리고 최종 높이 그다음에 기간 이 세 가지가 이슈인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높이 즉 최종금리 그다음에 속도 0.25냐 0.5냐 그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로는 단기로는 3월 FOMC에서 0.25를 할 거냐 0.5를 할 거냐 이게 1차적인 좀 궁금증이 되겠죠. 그리고 3월에 어차피 점도표를 찍을 테니까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기존처럼 5.0이냐 5.25냐 아니면 5.25에서 5.5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느냐 기간 같은 부분은 뭐 점도표 보면 좀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오래된 기간을 두고 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0.25냐 0.5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0.25 이걸 기준 사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최종금리는 5.25에서 5.50 이 정도를 좀 조금 더 유력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추가로 데이터 나오면서 좀 더 수정되고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점. 그래서 이제 로저 퍼거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0.25가 좋다. 하지만 터미널 레이트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제 연준 인사들 좀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셸 보우먼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매우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진전을 볼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바킨도 이런 얘기를 했죠.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바킨은 좀 눈여겨볼 게 나는 앞으로 0.25 인상을 선호한다. 그래서 제가 3월 월스트리트에서 그 말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가 많이 싸울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월 머릿속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나눠져 싸울 거다. 어제 블러드는 0.5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바퀴는 0.25를 말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0.25 쪽이 아직은 더 유력하다. 왜냐하면 조금씩 즉 발걸음을 조금씩 움직이면 특정 목표를 지나칠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다 그러니까 좀 빨리 가다 보면 그 목적지를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고 그 또 근데 좀 너무 천천히 올리다 보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보폭을 좀 좁게 하면 어쨌든 그래도 계속 보폭을 좁게 해도 긴축은 하는 거니까 긴축은 계속 해가면서 침체를 안 빠지기 위해서는 조폭을 좁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망신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0.25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침체 위험도 좀 계속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0.25가 아무래도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바킨과 블러드 서로 다른 얘기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계속 이제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걸 이제 어디에서 갈리느냐? 당연히 이제 데이터에서 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0.25를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모르기 때문에 파월도 지금 머릿속 엄청 고민스러울 거예요.
자기도 뭐 이게 예측이 좀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 보고 하다 보면 결국 데이터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나올 때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좋은 데이터 하나 나오면 뭐 이제 연착륙이다, 노랜딩이다 갔다가 갑자기 또 이제 PPI 나오면서 무게중심이 확 다시 이쪽으로 쏠리면 인플레이션 너무 심각해, 금리 너무 많이 올려야 돼, 침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시장도 조금 움직였어요. 예. 3월과 5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5.0에서 5.25까지 올라간다는 보고 6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CPI 나온 이후에 좀 올라갔었는데 다시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한 5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6월도 시장에서도 6월도 조금 더 확고하게 5.25에서 5.5로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6월도 0.25를 할 수 있겠다. 이 얘기는 어쨌든 얘네들은 3월 0.25, 5월 0.25, 6월 0.25 이렇게 세 번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금리는 5.25에서 5.5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강한 성장, 강한 인플레 탓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PPI 이후로 무게중심이 조금 이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우려 쪽으로 좀 쏠려 있고 시장 분위기도 좀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 그리고 구루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머스는 이러다가 연준이 급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엘 에리어는 2월 FMC에서도 0.5를 주장했었는데 지금도 약간 0.5 쪽에 기울어져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매파들은 0.5를 얘기하지만 비둘기파는 0.25를 얘기하고 있어서 어쨌든 공통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공통 내용은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조금 더 예전 12월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오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공통된 내용은 딱 그거이긴 한데 0.5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고 지금으로서는 0.25 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걸 확정할 수 있는 거는 결국 CPI와 고용 데이터다. 이렇게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데이터가 설명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일단 다음에 나올 데이터는 그러니까 1월이 아니죠. 2월이죠. 이달 말 2월 24일에 나올 PCE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동안은 계속 PCE는 PCE 물가지수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소비도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PC 소비는 서비스 부분이 어떤지를 같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는 주로 상품 위주로 보지만 이 PC는 서비스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1월 PC 개인 소비가 전월 대비 1.3% 증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 소매 판매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개인 소비도 굉장히 좀 강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1.2%, 소시에테 제너럴은 1.3%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ING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2.5%까지 제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숫자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1월에 소매 판매가 좋았던 게 결과적으로는 날씨도 좀 따뜻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좋았으니까 전체적인 소비도 좋을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정말로 한 2.5% 나오고 하면 이제 또 분위기가 또 갑자기 또 뒤바뀔 수도 있긴 할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소비가 또 굉장히 개인 소비가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오면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좋기로는 소비는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이게 좋은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소비가 강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또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개인 소비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에서 확실히 확 증가한다. 이 개념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가는 CPI처럼 반등세가 확실하죠. PPI에서도 나타났고 1월 PC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 그래서 12월보다는 상승폭이 좀 커진다. 전년 대비로는 한 0.1%포인트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하락폭이 계속 좀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물가 부분에서 얼마 정도나 더 좀 선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착륙이나 노랜딩이 되려면 좋은 측면에서 노랜딩이 되려면 디스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좀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고 고용과 소비는 확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즉 PPI에서 그런 부분 조금 우려를 샀죠. 그런 게 좀 나타난다. 아니면 고용이나 소비가 갑자기 꺾인다. 이러면 이런 희망, 낙관론적 입장은 갑자기 힘을 굉장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같이 한번 이제 기사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도 이제 PC CPI 전망을 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1월 이제 PC가 전월 대비 0.42%, 대략 비슷합니다. 코어는 0.36 정도. 전년 대비로는 4.91%, 4.30%. 전월 대비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집계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해요. 블룸버그 집계치가 조금 더 높긴 한데 어쨌든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다시 이제 반등세로 간다. 그리고 그게 0.4에서 전월 기준으로 헤드라인 전월 기준으로는 0.4에서 0.5 정도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로 23일 지금도 이제 이것도 제가 전망치를 보니까 2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20만 건이거든요. 예상치가. 제 생각에는 요새는 그냥 별거 없으면 20만 건 그냥 걸어놓는 것 같아요. 하여튼 20만 건인데 어쨌든 고용은 계속 탄탄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가, 그 다음에 소비, 그리고 고용 이거를 세 개가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니까 같이 한번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당장 갑자기 붕괴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건 좀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는 노랜딩, 상반기는 경제가 지금 계속 강하잖아요. 고용도 강하고 소비도 1월에도 좋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상반기는 노랜딩이다. 위로 계속 날아갈 텐데 하반기에 갑자기 높게 날다가 하반기에 경착륙할 거다. 전에는 이제 경기 침체를 빠르면 2분기, 3분기 아니면 좀 이렇게 미뤄져서 하반기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는 하드랜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두 개를 합쳤죠. 시기적으로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상반기는 노랜딩, 그다음에 하반기는 하드랜딩이다. 이렇게 좀 합쳐버렸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데도 있다. 그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곳에서 노랜딩만 얘기했고 한 곳에서는 하드랜딩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반씩 쪼개서 딱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적어놨죠. 상반기에는 경제가 버티겠으나 하반기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갑자기 경착륙으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상반기에 어쨌든 당장 며칠 내에 한 달 내에 갑자기 지표가 고용 지표가 나빠질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경제가 지금 너무 강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침체 없으면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어요. 엘 에리언이 오늘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근데 엘 에리언의 근본적인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타겟을 맞추려고 하면 침체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타겟을 올리자. 이런 게 사실은 더 근원적인 얘기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목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야, 전쟁이 끝나면 슬그머니 그때 가서 우리 앞으로 목표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쟁 중에 이걸 바꾸면 혼란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정복했다. 자이든 타이든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는 돼야 그때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LL은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죠. 고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없이 2% 타깃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 지금 상황으로는 침체 없이는 타깃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한다에서도 비슷한 얘기.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제부터 했던 얘기인데 투자자들의 긍정론이 PPI 수치에 마침내 흔들리고 있다. 소프트 랜딩 얘기는 극도로 어렵고 앞으로는 요동칠 일이 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선행지수 지난번 선행지수 나왔을 때는 좀 증시가 좀 많이 영향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1.0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좀 뒤에 수정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0.3입니다. 좀
낙폭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여전히 침체를 가르치고 있다. 침체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시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정말로 마침내 뭐 이런 얘기를 뭐 계속 붙여 쓰더라고요. 정말로 마침내 파이널리 이제 정말로 투자자들이 연준의 주장을 믿기 시작한다면 상당한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한 뭐 수주 동안. 왜냐면 또 이제 그 FOMC 하고 뭐 그 전에 뭐 자료도 더 나오고 하면 그 전에라도 이제 대충 가닥이 잡힐 테니까요. 어쨌든 그 수주 동안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오르고 있다는 점 추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같이 뛰면서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 명확하죠. 연준이 기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게 사실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요거는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추가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S&P 500이 지금 4,200을 못 뚫었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3,800까지 밀릴 수 있다. 어쨌든 뭐 그 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4,200을 못 뚫었기 때문에 3,800까지 밀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웰스파고는 지금부터 한 3에서 5% 정도 더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다. 결과적으로 웰스파고는 하반기에는 증시가 또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떨어지면 하반기 생각을 하면 하반기 저 연말 정도 생각을 하면 3에서 5% 더 떨어지면 좀 사둘만 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적 결과는 이거 수치는 뭐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전히 좀 좋진 않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다음 주 걸 조금 뭐 이제 오늘 금요일 이제 토요일이고 미국 시간 금요일이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어쨌든 블러드나 이런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2월 FOMC 때 뭐 0.5 얘기를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본인이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 0.25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 0.25를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 어떤 표현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 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플레이션 위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사록에 별 내용이 뭐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서로 이제 말이 엇갈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하니까 의사록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 PC도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월마트가 21일에 나옵니다. 월마트는 본격적으로 이게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마트니까 소비 상황을 알려줄 수 있겠죠. 예. 월마트 실적이 뭐 갑자기 좀 안 좋거나 이러면 또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 이러면 좀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좀 시장에 전체적으로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큰 업체이기 때문에 월마트 실적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마트 어떻게 나오느냐 뭐 홈디포도 같은 날 나오는 것 같은데 월마트 특히 월마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갈수록 너무 높아집니다. 파월도 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CPI 어떻게 나오는지 뭐 대충 감은 잡고 있겠으나 어쨌든 실제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의존도가 극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데이터를 봐야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본데 어쨌든 그 PPI 이후로 지금 풋옵션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제 하락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침 이제 그 미국 시간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미국 장 휴무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한번 좀 쉬시면서 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제 좀 그날 쉬면서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 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